하이브리드 로봇 그쵸. 2차 전지가 유망한데 전에 살짝 예고해 주셨던 게 3차 전지, 2 차를 넘어선 뭔가가 있다고 얘기해 주시지 않았었나요? 아 네 얘기했죠. 네. 그 부분 얘기 다음에 건들까요? 아니요. 어. 오늘 얘기를 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2차 전지는 지금 당장은 유망해요. 음. 지금 당장은. 이 2차 전지는 선박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그리고 UAM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그 드론 택시죠. 예 드론에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활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는 있는데 앞으로는 이게 대처를 할 거예요. 원자력이 대처를 할 겁니다 원자력이. 아 네. 그 의미로 또 오늘 준비해 주셨군요. 네 아. 원자력이. 그 앵커님 네. 그거 보셨어요? 어떤 거요?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을 보진 않았는데 어. 알고는 있죠. 그래 안 보셨어요? 네. 저 마블 하나도 안 아 봤어요. 그래요? 주변에서 엄청 신기해해요. 그래요? 그러면은 영화를 뭐 SF나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맞아요. 그 로맨스 좋아하시나요? 로맨스도 좋아하고 코믹 이런 거 가볍게 좀 볼 코믹 수 있는 가볍게 볼 수 있는 예. 거. 그러게요. 항상 우리가 무거운 것만 다루니까 저도 맞아요. 사실은 코믹 좋아해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원자력이 앞으로 대체할 가망성이 사실 높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제가 아이언맨을 물어봤는데 그 아이언맨의 그 가슴에 그 반짝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쵸. 하얀색으로. 네. 네. 그게 SMR이거든요. 그 소형 모듈 네. 원자로. 그렇죠. 그쵸. 소형 모듈 원자로예요. 근데 만약에 그 정도로 소형화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의 그 활용 범위는 이제는 어마무시. 다 들어갑니다 또. 그리고 그 에너지의 양이 엄청나죠. 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AI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데이터 센터가 많이 필요한데 거기 안에 들어가는 전력량을 뭐 태양광 이런 걸로는 택도 없어요. 풍력 뭐 이런 걸로 안 돼요. 수력 이런 걸로 안 돼요. 그래서 원자력밖에 안 남습니다. 예. 음. 선택지가 없어요. 그쵸. 오로지 원자력이에요. 음. 그러니까 트럼프도 어떻게 보면은 원자력 그리고 LNG, 알래스카 LNG 이거 우리나라와 협력을 음.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카드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야 난 싫어. 나 중국이랑 또 협상할 거야." 이래 버리면은 미국도 할 말이 없어요. 그쵸. 저희가 당황 딱 중간에서 음 중요한 위치에 있기도 하고 맞아요. 기술력도 잘 갖추고 있으니까. 그쵸. 그쵸. 그럼 미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방산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관세 폭탄 뭐 요 맞죠.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관세도 애매해요 사실. 음. 왜냐하면 트럼프 지금 이 관세 정책에서 중국만 때리는 상황이면 괜찮은데 만약 전 세계로 때려 버리면 자국 내 기업들 다 죽이는 꼴밖에 안 돼요. 음. 애플도 아이폰도 중국에서 50% 넘게 생산해요. 맞아요. 어마무시해서 애플이 예. 걱정을 많이 샀잖아요, 지난 맞아요. 주말까지. 예. 그리고 아이패드도 80% 이상 중국에서 생산을 해요. 그쵸. 그러면은 자국 내 기업들 물건 가지고 올 때 관세 붙여서 들어오면은 미국 사람은 더 비싸게 사야 되는데 그쵸. 지금 아이폰 사려고 사재기가 지금 어마무시하다고 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좀 몇 개 사 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그러면 좀 삼성으로 써도 충분하지 그렇죠. 않나. 예. 우리나라 삼성 또 제품. 네. 또 갤럭시 좋죠. 그쵸. 저는 참고로 애국자입니다.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네. 앵커님은 아이폰을 쓰고 계시고요. 아이고야. 언제 또 보셨대. 네. 그래서 네. 두산 에너빌리티가 사실은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네. 종목으로만 따지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원자력을 수출해 본 기업은 두산밖에 없습니다. 유일해요. 그렇군요. 네. UAE, 아 아랍에미리트에 네. 유일하게 수출을 해 봤어요. 당연히 그 체코 원전 30조 원이죠. 음. 기득권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그런 어떤 입찰 과정에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번 수출을 해 봤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이다. 만약에 이게 진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형 모듈 원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를 사실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럼 2차 전지는 살짝 빛을 보기도 전에 네. 원자력으로 대체가 되겠네요. 그쵸. 물론 2차 전지도 그렇고 원자력도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봐야 되는 거죠? 그쵸. 시점이. 네. 사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네. 조만간에 체코 오. 원전은 수주를 받았잖아요. 그쵸. 30조 원입니다. 맞아요. 엄청나게 큰 규모인데 디테일한 플랜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조만간에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 그쵸.
그 그 소식이 들린 지도 꽤 지났으니까요. 그쵸. 그리고 지난해입니다. 지난해에 UAE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방한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그게 우리나라와의 협력 강화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했던 프로젝트 두 가지가 원자력과 방산입니다. 네. 방산은 뭐 계속 좋았죠. 네, 그쵸. 좋았고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는 그게 또 45조 원이에요.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는 체코 30조, 아랍에미레이트 45조. 그리고 지난해 영국 기업단도 우리나라를 방문했었거든요. 네. 그 기업단이 우리나라 방한하자마자 바로 간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였을까요? 원자력 발전소. 와, 그럼 우리나라 원자력이 어마무시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 글로벌 돈을 좀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가 그쵸. 되겠네요. 거기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 중에 원자력과 LNG 그리고 화석연료가 있잖아요. 음, 근데 이런 원자력과 LNG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이런 협력 강화를 하겠다라고 나온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의 원자력 그 기술력이 글로벌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원전들 있잖아요. 네. 그 대형 원전들이 왜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고 왜 어, 바닷가 인근에 지어지는지 아세요? 물이 많이 냉각이 필요해서인가요? 맞아요. 맞췄나요? 네, 냉각대를 바닷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네. 근데 SMR 같은 경우는 나트륨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 도심 한 군데에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은 그 전력이 필요한 데이터 센터 바로 인근에 필요합니다. 아까 요거 얘기하다 보니까 삼성 SDI 얘기 못한 게 있는데 아이고. 다음에 또 할게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안에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력을 빠른 속도로 바로 옆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긍정적이다.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전기차뿐만이 아니죠. 이건 진짜 나오기만 하면 뭐 방금 2차 전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뭐 선박이라든가 다 그쵸. 들어가거든요. 뭐 사실. 비행기라든가. 비행기라든가 다 들어가요. 뭐 앞으로 뭐 우주 산업까지 한다면 네. 거기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음, 우주항공에도. 우주항공. 그쵸. 제가 항상 우주항공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주항공이 네. 앞으로 사실 굉장히 좀 대세의 어떤 섹타군이 또 될 거예요. 사실 우주항공 하면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 않거든요. 그냥 뭐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 중 하나 이런 느낌인데 네. 앞으로 좀 유망할까요? 그쵸.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는 석유를 가지고 그러니까 원유의 그런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 그 네.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이제 왜냐하면 바닥이 나서 그럴까요? 아니면? 원유가 바닥이 났다. 아니 이제 그건 바닥이 아니고 그거 바닥이 아니- 아니고 그 트럼프가 화석연료에 대한 그 개발을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석유를 더 많이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충분히 유가가 안정적이거든요. 61달러니까. 맞아요. 근데 미국에서 더 뽑아내. 음,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겠죠. 그쵸. 네, 그럼 가장 피해를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죠? 사우디죠. 사우디. 산유국. 아, 그쵸. 예, 산유국. 예.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 경제 구조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거기에서 돈을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게 음. 우주항공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럼 제일 반길 수밖에 없는 업종이겠네요. 사우디에서는 이제 그렇죠. 원자력이.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전기차입니다. 어, 네. 그럼 2차 전지 어떡해요?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 가장 피해받는 나라가 어디죠? 활성화가 되면 피해받는 나라 네. 어디죠? 사우디죠. 아, 사우디. 산유국이죠. 나 지금 되게 나 나 다른 데 막 생각을 했어. 그래요? 그러니까 음, 사우디는 전기차가 활성화가 되면 가장 피해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전기차를 하겠다? 대세로 간다는 거예요. 전기차는. 근데 이 그쵸. 전기차에 그래서 우리 현대가 지금 이미 다 나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현대차와 지금 협력하에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어요. 전기차를. 그래서 이제 대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지금 당장은 2차 전지가 들어가고 있지만 원자력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 좀 긴 차트로 보시면 이게 뭐 오른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예, 오른 것도 아니고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 횡보 구간에 있는데 여기서 충분히 이 3만 선은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그 경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재무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2021년도에 10조 원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5조, 17조 이런 식으로 전년 같은 경우는 원체 좀 안 좋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배제를 하고, 그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추가적인 수주라든가 어떤 체코 원전이라든가 음.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뭐 영국, 유럽, 미국 이런 쪽에서 어떤 이슈가 다시 한번 발생된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미국의 M7 기업들 대부분 기업들이 다 원자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수조 원을 들여서. 아, 네. 아마존 음. 그리고 뭐 메타, 구글 거의 다입니다. 뭐 테슬라 다예요, 다. 엔비디아까지. 전부 다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음. 옆에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전력량 원자력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음. 원자력 발전소도 계속적으로 인수를 하고 있어요. 음. 그런 기업들이. 그 이유가 앞으로는 원자력이 대세가 될 거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긍정적이다. 이거 아마 들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쵸. 예. 저도 사실은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예, 예. 엄청 많이 저는 뭐 요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어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 좋다. 근데 두산도 모르겠고 뭐 두산 로보틱스도 모르겠고 그러면 그냥 두산 사자라고 했던 적도 있어요. 두산도 맞아요. 네. 두산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온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 두산도 재무적이 좀 안정적이죠. 재무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어요. 2021년도부터 매출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비슷하게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업종으로 보면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에요. 또 두산 같은 경우는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이게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SMR을 개발을 하고 상용화가 되는 데까지는 약간의 시간은 분명히 걸릴 거예요. 걸릴 거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당장은 2차 전지가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저희가 체코 원전이나 이런 뉴스 다 알고 계셨겠지만 요즘은 조금 잊혀져 있던 뉴스였잖아요. 네. 하지만 전문가님은 약간 꺼진 불도 다시 보는 느낌으로 다시 끄집어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함께 원자력 종목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산이 지금 하마 그룹주처럼 앞으로 좀 잘 나갔으면 좋겠는 바람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두산이 그래서 저도 약간은 의문입니다. 두산이 정말 하나처럼 갈까? 음. 약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은 다 만들어 놨거든요. 기반은 다 돼 네, 있는데. 기반은 다 만들어졌고 뭐 합병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는 사실 이 SMR은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이언맨처럼 나오는 거죠. 진짜 아이언맨이 나오겠네요, 그럼. 그쵸? 음. 저도 하나 갖고 싶은데 그게 굉장히 비싸겠죠, 처음에는. 어마무시하겠죠. 네,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테슬라 쪽에서는 그거를 렌탈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후에는 가정에 한 대씩은 다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쵸. 보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얼마 전에 큰 상승 보이면서 네. 나왔던 게 지능형 로봇 연내 출시한다 솔루션. 연내 출시 2025년 안에. 그러니까 앞으로는 로봇들이 일자리를 다 대체할 것 같아요. 그럼 또 저희가 할 수 있는 돌파구들을 찾아보면 또 네. 거기서 또 무언가 힌트가 있겠죠. 그렇죠. 거기 보면은 AI가 앞으로 AI 로봇이 앞으로 그 없앨 수 있는 직업 순위 10위 안에 네. 아나운서가 있더라고요. 그 왜 그러죠? 근데 현재도 뭐 AI 아나운서가 많아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데 아, 그래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린 다음부터 이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로 해서 그쵸. 독보적으로. 그쵸. 그때 또 전략을 짜보는 걸로. 네. 그래서 뭐 변호사도 없어진다. 뭐 그리고 회계사도 없어진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회계사도 없어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사자 직업이 다 없어져요. 지금 그러니까요. 의사도 오늘 올라줬잖아요, 또 네, 의료. 의료기기 수술도 이제는 로봇이 합니다. 근데 정확도가 정확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이유로 또 로봇 그 의료기기 수술이 또 적극적으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면 제 후세들은 약간 '로봇을 차라리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고 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좀 그렇지만 그쵸. 뭐 앞으로 다른 소식들이 나와 주겠죠, 네. 빠른 시일 내에. 뭐 제조업은 힘들잖아요. 그 로봇 만드는 거 뭐 하랍니까? 로봇 관련된 종목을 사면 되지. 역시 사고 그냥 내비둬 두는 거예요. 진짜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그쵸. 그쵸. 그러려면 전문가님이랑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